아 진짜? 네. 예제는 다 끝냈어? 네. 다 했나? 언제 끝냈지?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실력 확인. 다 했나? 그 수업할 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 진짜? 다 해버렸어 그냥. 잠깐만 미안해. 잠시만. 남았어? 체험학 수과탐 이번 주 수 3탐이가지고 3딱 단어 그거? 아니 그 끝나고 그냥 주탐 맞아 나 최근에 제일 최근에 들은 거인 줄 알아. 선호 너무 오래됐어. 자 질문 받으면서 갈게요. 점점점점점. 내가 여기서 몇 개 문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갑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질문 페이지 98페이지 1번 문제 질문 없고요. 2번 없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3번 문제 질문 없고요. 4번 문제 질문 없고요. 5번 문제 질문 없고요. 6번 문제 질문 엄청 잘한다. 다음 7번 문제 질문. 네, 7번 갑니다. 자, A하고 B반에서 지금 두 반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일단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수행평가 기간비가 한데, 자, 일단 쳐다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평균은 일단 M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일단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A반의 평균, 그 다음에 무슨 반의 평균 여러분들? B반의 평균이 좀 주어져 있어요. 평균은 지금 두 반 다 모두 75점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15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10이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조만간 얘기할 건데, 표준편차라고 하는 건 어차피 분산한테 루트 씌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편차는 그 수치가 이제 분산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표준편차가 지금 누가 더 크냐면 A반이 더 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표준편차가 A반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거냐면 A반의 분산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A반의 분산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우리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 그랬지? 분산의 기본적인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산이 크다는 거는 편차 제곱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편차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뭐가 크다? 편차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나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다고 하지 않았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A반의 점수가 평균 기준으로 해서 A반의 점수가 평균보다는 더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B반보다. 그러니까 B반이 조금 더 평균에 더 몰려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반은 B반일 거야. 뭐 몰라도 돼, 지금 해설하는 거를. 자, 조만간 해설할 테니까. 그런데 A반의 각 학생의 점수를 일단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단 A반의 각 학생들의 점수를 확률 변수 지금 X라고 표현할 때 확률 변수 Y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A 라지 X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B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률 변수 Y는 뭔지 모르겠지만 A반의 각각의 점수에다가 실수배 A 배한 다음에 더하기 B만큼 한 게 확률 변수 지금 Y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의해서 A반 학생들의 점수 X를 Y로 지금 변환하고자 한대요. 자, 그런데 변환된 A반의 평균과 자, 잠깐 봐봐. 확률변수 X를 이용해서 A반의 점수를 Y로 변환하기로 한다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변환된 평균이라고 하는 건 expectation Y가 됐을 거고, 그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expectation AX 더하기 B인 거니까 A expectation X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맞죠, 여러분? 문제 이으면서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변환된 A반의 표준편차 시그마 Y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건 여기에 대한 표준편차는 기본적으로 무슨 배만 앞으로만 나오면 되죠, 여러분들? 실수배만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배 시그마 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A반의 평균이 75점이었으니까 이거는 75A 더하기 B라고 A반의 점수를 변환해. 맞죠, 여러분들? 자,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시그마 X가 15였으니까 너는 15A라고 일단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줄 다시 읽을게. 변환된 A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B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일단 같아진대, 얘들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환된 A반의 평균이 B반의 평균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75가 돼버리는 거고. 그치? 변환된 표준 편차가 B반의 표준 편차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얼마가 돼버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 연립방 공식을 풀라고 하는 것 같아. 당장 보이는 게 일단 A는 15분의 10인 거니까 5분의 약분하시면 3분의 2가 되고, 맞죠, 여러분들? 하나만 넣어줘봐. 15A니까, 맞죠, 여러분들? 75A가 되려면 좌우변을 몇 빼야 되니, 여러분들? 5 빼야 되잖아. 그럼 5 빼면 이게 50인 거니까 75A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50과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돼. 그러니까 50 더하기 B가 75인 거니까 일단 B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은 2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잖아. 이 작업을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두 개를 갖다 곱해서 세 배를 갖다 붙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세 배를 없애라는 얘기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남는 건 2 곱하기 25만 남았으니까 정답은 얼마로 치다 여러분들? 50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A는 마지막에 양수란 조건은 이 표준 편차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필요한 거 찍으시고.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배가 자꾸 나와. 큰일 났어. 자, 넘어갈게요. 쌤 혹시 앞머리 잘랐어? 뭔가 변화가 있는데 화장법에 변화가 생겼나? 아닌가? 너무 나대나? 계속 가야지. 자, 8번 문제 질문 있습니까? 오, 괜찮아? 잘한다. 넘어갑니다. 다음 9번 문제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 10번 문제 질문 있습니까? 오, 괜찮아? 좋아, 넘어갑니다. 잘한다. 이제부터 질문인가? 11번 질문 있습니까? 잘한다. 12번? 이것도 맞췄어? 잘한다. 다음 13번 질문 있습니까? 이것도 질문이 아니야? 좋아. 14번 질문 있습니까? 네, 무료로 질문. 자, 14번으로 갑니다. 14번 문제.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상률 변수 x가 일단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x가 일단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도 이항분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120은 아마도 시행 횟수가 됐을 것이고, 맞죠, 여러분들? 뒤쪽에 있는 121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일단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됐는데, 자, 함수 어떤 fx가 보여. 얘들아, 우리가 이건 수초에서 지겹게 했던 거야. fx라고 했으니까 넌 분명히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x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 자, 이 말씀을 미리 왜 드렸냐면 우변에 쳐다봤더니 시그마가 보이는데 그 시그마는 지금 k가 빵부터 120까지 변한다고 했으니까 우변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변하는 거냐면 x가 아니라 k가 변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x가 변수지만 시그마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철저하게 k가 지금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냐면 변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그 말씀 또 왜 드렸냐? 분명히 지금 x가 따라오고 있거든. 그럼 이 x는 시그마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처리를 받아야 될까? 상수 취급을 받아야 될 거야. 자, 그런데 그거에 x 마이너스 지금 ak에 뭐라고 한 거냐면 전체 제곱 곱하기에다가 뒤쪽에 p의 large x equal k라고 지금 일단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일단 무슨 속값이요, 여러분들? 함수 fx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양수 a에 대해서 a 양수랍니다. 맞죠, 여러분들?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120배에 너 a가 얼마인지 일단 구해내라고 하는 거니까 작업을 시작하자고요. 자, 일단 여기 시그마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완전 제곱으로 묶여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일단 해결해 보는데, 자, 천천히 할게. 일단 전개하면 x제곱에 p의 x 이퀄 k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그마 입장에서 x제곱은 상수인 거니까 앞으로 기억 나오자고. 그럼 x제곱 곱하기에 시그마 k는 제로에서 120까지 일단 남는 건 p의 라지 x 이퀄 k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남아. 그러면 처리를 하면서 갈까? 일단 이렇게 생겨먹은 새끼는 빵부터 120까지 들어오면은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몇 회인 거니까 여러분들 120회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은 120까지 취할 수 있는 거잖아. 한 번도 일어나지 마. 한 번만 일어나. 120번 중에서. 맞죠, 여러분들? 2라고 하면은 120번 중에 2번만 일어나. 120이라고 하면
하면 120번 중에 120번 다 일어나.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P0부터 출발해서 P120이라고 한다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은 X제곱이 살아남았지 않니, 얘들아? 안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도 2차 함수일 것 같아. 몇 차 함수? 2차 함수. 또 보자. 일단 마이너스 2ak의 x니까 또 x를 앞으로 끄집어내버리자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배에다가 자, 아까 몇 ak였죠, 여러분들? 2ak였잖아? 그러면 2a도 나와버리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2ax로 일단 나와버리자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냐면 시그마 k는 제로에서 120까지 다시 봐 곱해서 몇 배 해야 되는 거는 2배 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이너스 2akx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 입장에서 변하는 건 누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k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ax가 어서오세요. 마이너스 2ax가 앞으로 일단 나왔다고 생각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럼 남는 게 누구만 남았냐면 여러분들 시그마 k만 남았어. 그 다음 곱하기 뒤에 확률이 되는데 그럼 곱하기 k에다가 곱하기 k가 아니라 k에다가 p에 라지 x equal k라고 일단 써버리면 이거는 일단 뭐가 되는 거냐면 들어와봐. k가 몇부터 몇까지 변하는데 여러분들 빵부터 120까지 변하는데 그 k는 결론적으로 빵부터 120까지 변하는 그 k라고 하는 건 그 옆에도 보여. 분명히 라지 x equal k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 k는 분명히 확률 변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한테 대응되는 확률을 갖다 곱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이라고 얘기하잖아.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평균이었을 거야. 일단 m이라고 표현할게.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지막 것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플러스에 쳐다봅시다.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지, 얘들아? a제곱 k제곱에다가 곱하기 p 확률 남았어. 그러니까 또 누가 앞으로 나오는 거냐면 플러스 a제곱은 이제 더 이상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앞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럼 남는 게 시그마 k는 0부터 120까지에 k제곱 곱하기에 뭐가 된 거냐면은 p의 x equal k가 붙었어. 그럼 이번에 확률 변수가 누가 된 거지? k제곱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k제곱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x제곱한테 대응되는 확률을 갖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일단 평균이야. 다시 평균의 정의가 뭐였어? 무슨 변수한테? 확률 변수한테 대응되는 뭘 갖다 곱해라 여러분들? 확률을 곱한 게 평균의 정의였지 않냐? 안 그러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식은 사실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제 확률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인 거니까 여러분들? x제곱인 거니까 넌 사실 누구에 대한 평균이냐면 x제곱에 대한 평균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x제곱에 대한 평균은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들? 분산에서 나왔어. 그럼 누구 이퀄? 분산 이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너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분산에다가 누구를 갖다 더해야 되는 거냐면 expectation x의 제곱을 더해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편의를 위해서 자 일단 이렇게 적을게 얘들아. 분산은 맞냐 여러분들? 자, 분산할 때 루트 씌운 게 뭐가 되는 거야? 표준편차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표준편차라는 새끼를 제곱해버리면 뭐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분산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평균을 m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건 분명히 expectation x야. 조금 전에 평균을 m이라고 적었으니까 뒤에 건 누구라고 적어볼 거냐면은 m제곱이라고 일단 변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볼게. 자, 그러면 이 자식 통째로가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잘 봐. 이거 1이었어. 자, 그러면 넌 x제곱에다가 그 다음 앞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이게 통째로 평균 m이었으니까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자. 다시 누구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 x에 대한 식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2am에 일단 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a제곱이 어떻게겠다 얘들아 같이 그러면 a제곱에다 널 갖다 곱한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보자고. 그러면 a제곱에다가 분산 시그마 제곱 더하기에 평균의 제곱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얘가 누가 된 거야? 얘가 누가 x가 되버린 거야 얘들아? fx가 되버린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이차함수에 무슨 속값이 여러분들? 최소값이 일단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완전제곱식 만들어보자고. 그러면 x-에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2배에서 빼기 2am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건 누가 따라와야 될까 얘들아? am이 따라왔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전개해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m의 x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네, 어서오세요 대망님. 네, 더하기 a제곱 n제곱이 지금 새로 생겨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누구 제곱 누구 왜 둘이 싸웠어 또? 가 저로 가. 왜 또 카메라 치워줄게. 왜 또 인간식으로 그래. 일로 와.
싸웠구만. 분명히 싸웠어. 자,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 지금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a제곱 m제곱이 지금 새로 생겨난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도로 a제곱 m제곱을 잡아 빼줘버리면은 일단 뒤에 따라오는 게 플러스에 a제곱에 시그마 제곱 더하기 m제곱이 일단 따라왔었는데 보이는 게, 자, 한번 해봐. 빼기 a제곱 m제곱, 그 다음 더하기 더하기 a제곱 m제곱. 그치?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전체를 일단 날라갔을 것 같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은 게 뭐가 남았는지, 얘들아? a제곱 시그마 제곱만 남았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a제곱 시그마 제곱이 결론적으로 무슨 속값이 돼야 될까? 최소값이 돼야 돼. 여기 봐. x가 누구 n일 때, 여러분들? a n일 때 그때 최소값은 누구 제곱 시그마 제곱?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됐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뜻이 뭐인 거냐면은 일단 a 제곱 시그마 제곱 그 자식이 일단 그 최소값 얼마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1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일단 그때 a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어차피 a도 양수인 거고 시그마 표준 편차야. 맞죠, 여러분들? 시그마도 일단 양수인 거니까 분명한 건 뭐인 거냐면 a는 일단 누구 분의 1 돼야 되는 거니, 얘들아? 시그마 분의 1이 돼야 돼. 맞니, 여러분? 그럼 이제 뭘 구하라는 게야? 표준 편차 구하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알고 있잖아. 이 상태에 대해서 분산은 뭐가 된다 그랬지? 얘하고 얘를 뭐하라 그랬지, 여러분들? 그냥 곱하라, 평균은 얘하고 얘를 곱하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거기에다가 1-p를 갖다 곱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분산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산을 구해보자고. 일단 눈에 보이는 두세 개를 갖다 곱한 다음에, 자, 1-p? 그럼 121분에 얼마를 갖다 곱해야 되는 거냐면 120을 곱해야 돼.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121분의 120의 전체의 제곱이 됐을 거야.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시그마 x, 즉 표준 편차가 필요해.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뒤집어 씌워야 되죠, 여러분들? 루트를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 그럼 루트 121분의 120의 제곱인 거니까 제곱이 루트를 차고 나와? 그럼 121분이 얼마가 된 거야, 여러분들? 120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하자고. 그러니까 넌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냐면 이 새끼의 무슨 수가 돼야 되는지 역수돼야 돼. 그잖아?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치자고. 그러면 120분의 121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단 A가 됐을 것 같아. 자,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거 120분의 A 구하래. 자, 그럼 120이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오시더라, 여러분들? 121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전형적인 내신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찍으시고. 잠깐만, 두 분 오셨으니까 점검 하나 받을게요. 두 분 58페이지 들어가. 58페이지 질문 있는 거 봐. 58페이지 들어가. 58페이지 들어갔지? 자, 숙제를 안 했다. 숙제했어? 한서 1번 2번 질문 없고 3, 4번 없고 5, 6번 58페이지 채점 빨리 하자. 채점 빨리 하자. 채점 빨리 하자, 한서야. 귀찮아, 귀찮아, 이현서 귀찮아. 그냥 넘어가? 있으면 따로 할래? 안 할 거지? 해야지. 질문해야 돼. 웬일로 요즘 수행평가 요즘 수행평가 기간 까먹었어. 이제 고3이라고 계기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15번 질문 괜찮고 16번 질문. 16번 갑니다. 이 문제는 조금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16번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줄까? 얘들아, 이 문제 선생님이 저 뒤에 정규공포 진도 나간들을 잊지 않고 해줄게. 알겠지? 요건 정규공포 이해를 조금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편해. 자, 잠깐만 넘어갈게. 15번 갑니다. 16번 선생님 잊지 않고 해줄게. 자, 15번 갑니다. 두 주사위 A, B를 일단 동시에 던진답니다. 주사위 A가 있고 주사위 B가 있습니다. 나오는 눈의 수 M, N에 대해서 자 시작합니다.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25가 되는 사건을 일단 E라고 하죠. 다시 뭐라고 하자고, 여러분들? E라고 하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럼 들어와봐. 주사 A가 있어요. 주사위 B가 있어요.
각각에 나오는 분은 m과 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제곱 더하기 제곱했을 때 몇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여러분들? 25보다 작거나 같대. 맞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을 보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사건을 일단 E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제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 선생은 표를 그려볼게. 자, 표를 그려서 위에 나오는 1, 2, 3, 4, 5, 6을 일단 주사위 A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을 일단 주사위 B쪽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한 게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여러분들?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럼 여기 1은 1의 제곱인 거니까 너 될 테고, 너 될 테고, 너 될 테고, 16 더하기 1 될 테고, 25 더하기 1 안 되네. 맞죠, 여러분들? 이쪽이 안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이번엔 4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곱이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또 한 번 해볼까? 너 되고, 너 되고, 너 되고, 너 돼. 5, 25 안 되는 거니까 이쪽이 좀 안 됐어. 맞죠, 여러분들? 자, 이번엔 얼마죠, 여러분들? 9잖아? 그럼 9이면 너의 제곱이 얼마까지만 되는 거지? 16까지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여전히 너희들은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지? 자, 그럼 너 이제 얼마야, 여러분들? 16이잖아? 그럼 너가 16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너는 얼마까지만 되는 거지? 9까지만 되는 거니까 1 되고, 2 되고, 3 돼. 나머지가 안 돼. 25야? 다시 얼마라고, 여러분들? 그럼 이미 25니까 이제부터 아예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36이야. 될 리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총 몇 개가 있냐? 여기까지 12개에다가 3개 붙였으니까 15개의 경우가 나와. 그래서 몇 가지 경우, 여러분들? 15가지 경우가 나와. 자, 그런데 뭐라 했냐면은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몇 회의 독립시행 사건에서 12회? 다시 몇 회, 여러분들? 12회? 잠깐만. 그럼 우리는 12회를 시행했을 거야. 12번을 도전했는데 그 독립시행 사건에서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으니까 확률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0부터 출발해서 얼마까지 취할 수 있을까, 얘들아? 12까지 취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이럴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분산 구하래. 다시 뭐 구하래, 얘들아? 분산 구하래. 일단 느낌 알지? 자, 무슨 시행을 하고 있지, 지금? 독립시행을 하고 있잖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확률변수 x는 분명히 뭘 따를 거냐면 2항목표를 따르고 있을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시행의 수는 몇 회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12회가 됐겠지, 그치? 그러면 그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나왔어. 총 몇 가지 중에, 여러분들? 36가지 중에 아까 되는 게 몇 가지였지? 15가지였으니까 그 확률은 36분의 얼마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15, 3으로 약분할까? 그럼 12분의 5가 특정 사건 그 2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분산이라고 아까 됐네. 그러면 시행의 수에다가 그 확률을 갖다 곱한 다음에 또 곱해야 되는 건 시작 1-b 몇 분의 7이 달라붙으면 되죠, 여러분들? 12분의 7이 달라붙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 약분돼서 정답은 일단 12분의 5, 7 얼마가 정답이다, 여러분들? 35가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가 P분의 Q일 때 약분 안 되죠, 맞죠, 여러분들? 구하라고 하는 건 분자 분모를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얼마일지도, 여러분들? 47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자, 오케이. 그냥 부분 찍으시고 16번은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질문이 있으니까 없나 봅니다. 18번 제가 찍으라 그랬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19번, 20번 제가 찍으라 그랬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연소방률 변수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는 일단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자, 여기 국가 중에 약간 좀 빠진 게 있어갖고, 자, 일단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72페이지를 펴놓기만 하세요. 몇 페이지래요, 여러분들? 오늘 진도 끝냅시다. 잠깐만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수익평가 언제까지 해야 돼? 나 우리만 안 됐으니까 우리 건 내가 잘못이지. 수익평가 언제? 왜 그래 근데? 뭐 발라야 되지 않나? 발랐어. 붙이는 것도 있지 않아? 붙인 거야? 내 피부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니?
성격이 아주 지랄가지고 근데 여드름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났었거든. 거의 다 손톱으로 짰어 이렇게. 다 손톱으로 짰어. 그래서 귤껍데기 된 거야 피부가. 요즘은 여드름약 잘 나오. 나를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야. 요즘 여드름약 잘 나오지? 그지?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막 여드름 진짜 많이 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 어제 우리 아들 데리고 용산에 전쟁기관 기념관 갔었는데 거기 이렇게 이순신 장군 딱 그림이 있고 밑에 그 일본 걔 있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자식이 어디 뭐 책에서 읽었대. 그러더니 저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응? 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길래 나도 모르게 맞아 진짜 나쁜 놈이야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 딱 쳐다보더니 우리 아들이 놈이란 말 쓰지 말라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순간 당황했고 이제 너 당황해서 오 그랬는데 근데 괜찮아 쟤 진짜 나쁜 놈이어서 그러는 거야. 뭔가 진짜 졸라 뻔뻔해지고 있어 이 새끼가. 자 얘들아 들어가봐. 여기 봐 오늘 얘기 끝낼게 알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얘기 끝낼게. 자 이제 연소방문포에서 가장 쉬운 뭐냐면 일단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들인 거니까 자 이제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 fx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 지난 타임 때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갑자기 장 트러블부터 일어나서 나 그날 진짜 여기 땡땡 불렀다니까 걱정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니? 관심 받고 싶어. 자 여기 봐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단순하게 확률 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진다. 맞죠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확률 이제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아무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는 뭔가 그래프가 등장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 입장에서는 특정 어떤 하나의 x값에 대한 요 함수 값은 논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전체 물론 여기부터 여기 전체 구간까지 그 확률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 돼야 돼 얘들아? 1이 돼야 돼. 그럼 결국 뭐냐면 a부터 b까지 접근한 값이야. 무한값이라고 여러분들. 자, 접근 개념은 조금만 나중에 끄집어낼게. 그래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은 논하지 않는다. 특정 x값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체 구간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c부터 d까지 이 확률을 논하는 게 바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자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뭔가를 갖다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정확한지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갖고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이야 시그마야 기억도 안 나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자 우리 이과생들만 배우는 무리수 1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문과 몰라도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의 마이너스 2m 제곱분에 뭔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게.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써볼 일도 없어 얘들 알겠지?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간단한 건데 다 때려치우고 상수 그럼 결국 남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이거 2차 함수만 보여. 몇 차 함수만 보여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럼 생각해봐. x 빼기 m의 제곱이지 그치? 앞에 부호 뭐 있어 여러분들? 마이너스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빼기 x 빼기 m의 제곱이거든. 그럼 몇 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2차 함수니까 꼭지점 x가 얼마로 보이니 여러분들? m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m은 평균이야. 얘들 알겠지? 그래서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다 무슨 분포 여러분들? 정규 분포.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n이라고 하는 걸 쓰면 이 뒤에 이제 그 기호는 평균을 적고 그 뒤에 뭐가 오냐면은 시그마 제곱 아까 되겠다. 시그마가 무슨 편차니까? 표준 편차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거의 제곱이 분산이 온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놈의 확률 밀도 함수 다시 여기 봐. 루트 2파이 상수, 표준 편차 상수 뭐 이거 상수야. 우리 문과 몰라도 돼. 평균 상수니까 결국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사실 여기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놈의 확률 밀도 함수 새끼가 x축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평균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나온다. 다시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좌우 대칭이 나와. 그런데 우리 저 미적분 선택자들은 알겠지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x축이 정근선이야. 됐어 때려쳐.
그래서 아무튼 좌우 대칭에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의 그래프가 등장해. 정규 분포는 항상.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오늘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냥 선생님은 줄여서 종 모양. 다시 무슨 모양? 댕댕. 그냥 짧게 종. 다시 뭐 얘들아? 종.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아무튼 좌우 대칭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아까 수업하다 잠깐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확률변수 x1이 있고 확률변수 x2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 둘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가정하고, 무슨 분포 여러분들? 그리고 이 두 집단에 대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이 동일하게 일단 n이라 가정하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시그마 x1, 시그마 x1과 시그마 x2, 그럼 뭐지? 두 집단의 무슨 편차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편차 여러분들? 표준 편차.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x2 집단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다시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여러분들? x2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얘들아 이거 한 방에 듣고 이해를 해버려. 자,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어. 자, 얘기해봐.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거. 사실은 표준 편차는 누구한테 루트를 씌운 거잖아? 분산한테 루트를 씌운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예를 들어 기준 잡을게. 자, 그래서 동시에 평균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x1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선생님이 더 가져갈게.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돼? 여기까지 됐어? 자,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 그럼 들어와봐. 이게 x1에 대한 정규 곡선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들어와봐. x2 곡선을 상상할 건데,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들어와봐.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거는, 사실 분산이 크다는 얘기고. 다시 뭐가 크다 여러분들? 분산이 크다는 건, 분산은 기본적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건 사실 편차들이 크다는 거고. 다시 뭐가 크다 여러분들?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편차는 뭐였어?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에서 뭘 갖다 뺀 거죠 여러분들? 평균을 잡아 뺀 거야.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건 이 값 자체가 크다는 거야. 그럼 이 값 자체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확률 변수 값들이 평균 주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느껴봐. 집단 x1,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어때요 여러분들? 작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있었을 때 x1에 대한 값들은,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어. 다시 표준 주변에 여러분들?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는 게 x1이라고 생각해. 자, 그런데 분산이 더 커, 표준 편차가 더 커. 그럼 분산이 커. 그럼 결국 편차들이 큰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값이 커지려면 평균보다 더 위쪽에 이렇게 분포를 해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기까지 됐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x2야.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주변에 더 많이 몰려있을 확률이, 그치? 누구 원쪽이 더 커? 답을 주고 얘기해. x 원쪽이 더 커. 다시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을 확률이 누구 원쪽이 더 커요 여러분들? x 원쪽이 더 커. 그러니까 x1은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어. 다시 누구 원은 여러분들?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어. 그런데 x2는, 다시 누구 2는 여러분들?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지 않고 이렇게 널찍함치 퍼져 있어. 이렇게 널찍함치 퍼져 있는 게 바로 누구 2의 그래프가 된다 여러분들? x2의 그래프가 될 수가. 봐봐. 평균 주변의 당장 확률만 비교해봐. 파란 거는 면적이 이만큼이나 되지만 빨간 거는 면적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렇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펑펑해진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표준 편차가 작다, 분산이 작다. 무슨 말? 편차가 작다. 무슨 말?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다. 그치?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주변에 더 볼록하게 더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들? 이게 정규 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단 찍어봐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요즘 한창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잖아, 그지? 투표하니? 꼭 하러 가렴? 투표하니? 꼭 하러 가야지. 투표하니? 꼭 하러 가야지. 투표하니? 아, 우리끼리 이거 도장 찍은 다음에 인증샷 우리끼리 하자. 외로. 사전 투표할 거야, 아니면 화요일날 할 거야? 아, 사전 투표 못 하는구나. 학교 가야 되니까. 그치. 이번 주 목금이 사전투표야. 다음 주 화요일이 본투표고. 근데 본투표를 해본 경험이 언제 했지? 노무현 대통령 될 때 했던 거 같고, 그 이후로는 계속 사전투표를 했던 거. 왜 너무 옛날 사람이야? 야, 나 그때, 나 군인이야. 나 그때, 나 진짜 니네 너무한다. 아, 나 정말. 야, 이런 식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 이거지. 야. 내가 딱 어떤 세대냐면은, 연금은 딜다 많이 내고 있거든? 응? 와, 더럽게 많이 뜯어가. 근데 받는 건 적은 세대야, 우리가. 야, 얘들아, 내가 너희 여러분 세대를 위해서 내가 많이 내고 있어. 연금 꼭 받아가. 얘들아. 뭔 말하려고,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아, 투표는 꼭 하라고. 재밌어, 가면. 그리고 가다 투표장 가잖아. 그러면 투표장 안에서 막 싸우는 분들도 계셔. 도대체 거기서 왜 싸우시는지 모르겠어. 그 안에서도 막 싸우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줄 서서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 같은 거 있잖아. 틀어놓으시면은 옆에서 뒤에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아하 시끄럽게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뭐 당신한테 뭐 피해를 많이 줬어 막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서로 반대의 시장에 있는 분들이야. 아 그게 그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자 들어봐봐. 얘들아 들어봐봐. 요즘 한창 선거철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우리 누구야? 서영이하고 서연이 했을 것 같은데 신뢰 구간 했었잖아, 예전에, 그치? 뭐 신뢰도 99% 막 그런 거 있잖아. 맞니? 니네 그게 뭔지 기억나니? 신뢰도 99%? 안 나지. 이제 우리 내신파들은 못할 건데 우리 서영이하고 서연이는 7월달에 나랑 해야 내가 또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하지. 우리 한 방에 이해하기, 신뢰도. 이제 들어봐봐. 이제 어떤 타이틀이 달라졌냐면 이런 게 달라졌다. 다시 하자. 무슨 정규 분포 여러분들?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이 타이틀이 뭐냐면 들어봐봐. 조금 전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표현은 평균 콤마의 표준 편차의 제곱적 분산이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뭘 개발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0대들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조금 못 사는 나라 뭐 에티오피아 그런 데 10대들하고 뭐 평균 키나 그런 게 다 다를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성향과 성질이 다른 상당히 많은 집단들을 하나의 모델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예요. 무슨 정규 분포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가 이걸 어떻게 맞춘 거냐면은 지금부터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쓸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쓰는 확률 변수야. 네? 자 그리고 걔도 여전히 정규 분포인데 무슨 분포다? 왜 현재 뭔 일 있어? 방금 쌍용으로 보면서 어떤 놈이야? 나? 그러지 마. 자 그래서 평균을 항상 0으로 맞춰버려. 다시 얼마를 맞춰버린다 여러분들? 0으로 맞춰버리고 표준 편차는 1로 맞춰버리는 그러한 확률, 그러한 분포를 오늘부터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건 나도 통계학자들이 인정하고 싶어. 진짜 멋지구리하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이 집단이 뭐가 됐던지 간에 그래서 이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한 거야. 자
누구분의? 시그마분의. 자, 누구분의 여러분들? 시그마분의. 우리 내신파들은 안 나올 리가 없어. x 빼기 m으로 정리하는 거야. 제발 이걸로 공부하지 말고 좀 제발 한글로 해줘야 되나. 자, 무슨 편차분의?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m이 뭐였잖아요, 여러분들? 편차로서 정리한 건 이제 확률변수 Z로 정리를 해버렸어. 그럼 이렇게 정리해버렸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인 거냐면은, 자, 얘들아 들어와봐. expectation Z 저쪽에 보시다시피 무조건 얼마로 통일된다고 여러분들? 0으로 통일돼. 평균이 뭐가 됐건 표준 편차가 뭐가 됐던지 간에 무조건 빵으로 통일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키보다는 아무래도 에티오프 학생들 평균 키가 작을 텐데 그러던가 말던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을 텐데 에티오프 아이들은 뭐 정말 잘 사는 애들은 그 부유층들은 키가 훌쩍 크겠지만 여기 좀 되게 좀 안 좋은 물 먹는 그런 아이들은 나 기부도 해 얘들아 유니세프에 그런 애 나 후원하는 애들 몇 명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사밀라 뭐였는데 읽기도 힘들어. 자, 아무튼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에 너희 둘이 뭐가 되던지 간에 무조건 하나의 모델로 끼워 맞춰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확인해보자. expectation Z 조금 전에 Z를 이거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풀어서 볼게. 너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새끼는 시그마 분의 1의 expectation x에다가 빼기에 시그마 분의 m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expectation x가 누구인 거냐면 저쪽에 보시다시피 x의 평균은 분명히 m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m이기 때문에 시그마 m 빼기 시그마 m은 자동으로 얼마를 맞춰준다, 여러분들? 빵으로 맞춰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뭘 확인할 거냐면 V의 Z를 확인할 거야. 그럼 너 뭐가 되는 거냐면 V의 Z가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그럼 너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 시그마 제곱분의 1 앞에 x 확률변수 x의 실수배의 제곱만 나오는 거지 않니? 맞죠, 여러분들? 그거에 Vx가 되는 거야. 근데 Vx는 여러분들 분산이야. 보시다시피 누구 제곱이죠, 여러분들?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Vx가 뭐가 돼버리냐면 시그마 제곱이어서 너랑 약분돼갖고 이게 무조건 얼마를 맞춰진다, 여러분들? 1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지, 그치? 궁금한 게 뭐인 거냐면은, 아무튼 이렇게 맞추겠구나.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도시화해보면은, 뭘 하는 거냐면은, 자, 원래 확률변수 x축이었어.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정규분포 곡선, 좌우 대칭의 종모야. 이게 평균이 n이었고, 너의 표준 편차는 분명히 시그마였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너라고 하는 모델을 무조건 어디로 맞춰버리는 거냐면 Z축으로 바꿔버리면서 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야. 그렇지만 평균을 얼마로 맞춰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빵으로 맞춰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무조건 얼마로 맞춰버린다 여러분들 1로 맞춰버리는 이 작업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률변수를 이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 과정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 때 이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무슨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표준화된 모델을 뭔가 이쪽에다가 옮겨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어. 뒤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어. 다시 할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어. 자, 문제 받아줘. 다시 뭐 받아준다 여러분들? 문제 받아주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해. 일반적으로는 표를 줘. 다시 일반적으로 뭘 준다 여러분들? 표를 줘.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일반적으로 그 표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이렇게 생겨먹었어 얘들아. 넌 Z값이고 무슨 값이고 여러분들? Z는 확률변수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지 Z가 요건 스몰 Z야. 구분해 얘들아. 라지 Z가 스몰 Z보다 작거나 같더라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지 Z 값이 1.0일 때는 0.0이 얼마였지? 우리 엄마에서 까먹었다. 잠깐만 뚫어볼게 얘들아. 외국 사람들 아니니까 이것마저 외워달라고 하지마. 엄청 얼마였더라? 정말 잠깐만 기다려봐. 1.0일 때는 0.3413 이렇게 값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들어봐. 이걸 지우자. 예를 들어서 평균부터 시작해서 여기 뭔가 x값까지의 이 확률이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평균은 자동으로 얼마로 맞춰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빵으로 맞춰지고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여기 z값을 구해낼 수 있다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z가 뭐냐면 시작 무슨 편차분의 표준 편차분의 뭐다 여러분들? 편차야.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z값이 1.0이 나왔다. 다시 몇 점 0이 나왔다 여러분들? 1.0이 나왔다. 그러면 0에서 z값 1.0까지 맞냐 여러분들? 0에서 1까지의 그 확률이 0. 얼마 올시다 여러분들? 3, 4, 1, 4 이올시다 라고 계산을 다 해서 줘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작업은 이 작업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것만 계산하라고 하잖아. 어떤 때는 이걸 거꾸로 물어봐. 그래서 이 이론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 어떤 문제인지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볼 거야. 이 이론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찍으시고 머리 잠깐만 식혔다가 합시다. 머리 잠깐만 식혔다가.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만 보고 오늘 확통성을 마무리하자고. 자, 몇 페이지를 가시려면은 75페이지를 먼저 가봐. 이거부터 먼저 할 거야 얘들아. 이거부터. 내일 8시인 거 알고 있지? 아, 왜 또 썩은 표정을 짓고 있어 또 왜? 아, 정말 진짜. 자, 봐봐. 확인 7번 문제야.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이거 봐봐. 왜? 그래.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일단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 자, 다시 연습하자. 등장한 게 62콤마에 일단 4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들어봐. 이제 문제풀이 절차. 정규분포는 보는 순간에 빨리 x축을 그린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빨리 좌우 대칭의 중부터 그리고 출발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평균은 지금 60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적어놓으시는 거냐면 4라고 적어놓으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랬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자 그 표 읽는 방법 알려 드렸어. 맞죠 여러분들? 자 들어봐봐. 다시 아까 분명히 뭐라 했냐면 그 확률은 분명히 빵부터 출발해. 다시 누구부터 출발한다 여러분들? 빵부터 출발해. 알겠죠 여러분들? 자 잊으면 안 돼. 오른쪽 표 한번 슬쩍 쳐다봐봐. 분명히 z값에 대한 얘기고 z값은 세로 줄로 0.5, 1.빵, 1.5라고 돼 있고 그 옆에 대응되는 확률 이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인 거냐면은 P에 64에서 출발해서 다시 얼마에 출발해서 여러분들? 확률 변수 x가 68까지 확률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걸 먼저 체크해 보는 거야. 그럼 64는 이쯤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8은 이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작업을 시행하시는 거냐면 지금부터 빨리 이 새끼를 z에 대한 얘기를 바뀌어야 돼. 왜? 오른쪽에 주어진 게 z값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균은 분명히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냐면 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너를 빨리 z로 바꿔야 되는데 너를 빨리 z로 바꾸는 걸 우리는 표준화한다 그래. 다시 무슨 화 여러분들? 표준화한다 그래.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z값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무슨 편차로서? 표준 편차로서 편차를 나눈다 그랬어. 그러면 떨어진 간격이 지금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잖아? 그럼 얼마 떨어졌냐 여러분들? 2 떨어졌잖아? 그거를 누구로 나눠야 되는 거냐면 4로 나눠야 돼? 그럼 4분의 2잖아? 4분의 1이라고 2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너에 대한 z값은 0.5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어 여러분들? 그럼 너에 대한 z값을 한번 볼까? 표준화 시켜볼까? 편차 볼까? 68에서 62까지 간격 6 떨어졌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6을 표준편차 4로 나눠야 돼. 그럼 2분의 3? 4분의 6? 2분의 3? 그러니까 너는 z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론 지금 적어드리는 건 굳이 안 적어도 되긴 해.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z값이 결론적으로 시작 몇 점 5에서 여러분들 0.5부터 출발해서 몇 점 5까지를 구하셔 여러분들 1.5까지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z표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빵부터 출발해서 라지 z가 스몰 z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됐어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적을게. 즉 0.5에서 1.5까지 계산하라고 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z값 기준으로는 빵부터 출발해서 1.5까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빵부터 1.5까지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전체 다가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누굴 빼야 되는 거냐면 빵부터 0.5까지를 빼야 되는 거야. 자, 오늘 한 번만 적는 거야. 오늘 이후로는 이제 이걸 적지 않아요, 선생은. 자, 그러면 이 확률을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니까 1.5까지의 확률은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0.43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빼기에 0.5까지의 확률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0.191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계산은 주로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항상 마지막 자리만 계산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럼 2 빼기 5 했으니까 얼마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7로 끝났을 거야.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이 7로 끝나는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올까요,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걸 또 물어보냐면 결코 이런 소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8번으로 가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는 평균 172고 표준 편차가 6cm인 분명히 무슨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정규 분포를 따른대. 맞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체크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확률 변수 체크해야 돼. 무슨 변수로 여러분들? 확률 변수. 그럼 확률 변수는 분명히 위에 나와 있어. 첫째 줄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래.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넌 확률 변수 x가 뭐 있느냐면 분명히 키야. 그럼 그 자식이 분명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시작. 평균은 172올시다. 표준 편차는 6이올시다. 그러니까 이쪽의 분산, 6의 제곱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아까 배우신 대로 어찌하다 그랬죠? 보시는 순간에 바로 빨리 무슨 축을 그리고 x축을 그리고 평균 170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빨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우리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지금 6이 됐을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있는 거냐면 잘 따라와. 167 이상 176 이하의 학생은 전체 몇 프로냐? 지금 확률 물어본 거야. 뭐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 확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들어봐. 167은 어디 있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여기가 167이야. 그 다음에 176은 어디 있냐? 여기 있을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은 옆에 표를 쳐다보잖아. 다시 뭘 쳐다봐요, 여러분들? 표를 쳐다보면은 Z표가 아니야. 자, 제일 왼쪽 칸에 뭐라고 돼 있냐면 K라고 돼 있고 그 옆에가 P에 0부터 출발해서 확률 변수 X가 누구까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K까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까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K까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K가 M 플러스 0.5 시그마까지의 확률은 0.19라고 돼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M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얼마라고 돼 있다? 0.34라고 돼 있다? M 플러스 1.5 시그마까지는 뭐라고 돼 있다, 여러분들? 도와줘봐. 0. 얼마라고 돼 있다, 여러분들? 43이라고 돼 있어. 자, 질문. Z표가 아니야. 무슨 표가 아니야, 여러분들? Z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뭔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자, 들어봐봐. 들어봐봐. 얘들아, 이거 얼마 떨어져 있어? 6 떨어져 있잖아. 다시 얼마 떨어져 있다, 여러분들? 6 떨어져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 176이라고 하는 건 평균 170에서 출발해서 6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다시 누구만큼, 여러분들? 6만큼. 사실 6이 뭐가 되는 거야? 편차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는 170이 분명히 평균이었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거, 다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6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6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몇 시그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1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누구 플러스 시그마랑 동일하다, 여러분들? M 플러스 시그마랑 동일하다. 자,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평균에서 이거 영 맞아? 자,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은 얼마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0.34라고 돼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에서 여기 평균 기준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만큼이 되는 새끼에 대한 확률이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얼마 올수다, 여러분들? 0.34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뭔지 봐야 되는데, 얘들아, 편차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원래? 변수에서 평균 뺀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얘에 대한 편차, 얘 나잖아. 나 키 167이거든. 왜 안 믿는 거야? 맞아. 그러면 나의 키에서 평균 빼면 편차가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나온다고. 근데
Z를 구할 때도 음의 값은 인정하지 않아. 근데 얘들아 이게 아까 좌우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음의 값은 양의 값으로 돌리면 돼. 자 그러면 167은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 M 170에서 출발해서 빼기 얼마만큼 간 거냐면 3만큼 갔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3이라고 하는 건 6의 절반인 거니까 사실은 2분의 1 시그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5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n-0.5 시그마까지가 궁금한 건데 n-0.5 시그마를 계산하나 n 플러스 0.5 시그마를 계산하면 어떻다 여러분들? 돌려버리면 좌우대 친구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되는 대로 확률은 결론적으로 0. 얼마가 된다 여러분들? 1,9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이론을 알 수 있어야 돼. 자 마무리할게. 그럼 결론적으로 0.34와 0. 얼마를 더한 거니까 여러분들 1,9를 더한 거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0.53이 됐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 100분이 물어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퍼센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퍼이다 여러분들? 53%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자 반드시 복습이 되셔야 되는 두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좋겠다. 내일 와서 남은 문제들 해결하고 내일 과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이하고 서연이는 내일 보고 우리 하은이하고 대마왕님은 별명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대마왕님. 자 왼쪽 강의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마왕